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개그우먼 김민경입니다.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스스로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고요? 네, 서울장애인 종합복지관의 유은희 선생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민경님, 자존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존감이요? 사전에는 자존감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또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자존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소중히 대하는 마음이에요. 그럼 자존감은 왜 중요할까요?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 바라는 게 무엇인지 물어보면 우리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세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 꼭 필요한 게 바로 자존감이에요. 자존감이 높아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높여서 자녀가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 자존감이 곧 행복이군요. 우리나라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그 헌법에서도 행복할 권리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존감은 꼭 필요하네요. 맞습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행복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지만 얼마나 누리는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할 권리를 얼마나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나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좋아하는 일을 할 때 행복을 느끼지 않나요? 행복은 무언가를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와요. 그런데 내가 나를 좋아한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으려면 뭔가 이제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를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아이에게 표현을 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근데 또 이게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일수록 뭔가 표현을 하지 않아도 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특히 또 사랑 표현이라는 건 약간 좀 이렇게 막 낯간지럽기도 하고, 예. 발달장애 아이들은 경험한 세상의 범위가 비교적 작을 수 있어요.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믿고 인정해주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면 자신감도 생기고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일에 도전해볼 용기도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키울 수 있는 사랑 표현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널 너무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건가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표현도 방식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얘기 중에 이런 말이 있죠.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치. 엄마가 널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말하면 아이는 사랑을 느낄까요? 궁금하시다면 아이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언제 엄마가 널 사랑한다고 느껴? 하고요. 실제 자폐 성향을 가진 5살 아이에게 물어봤는데요. 엄마랑 손잡고 걸을 때 라고 답해서 엄마가 놀랐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의 손을 잡고 걸으면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 순간이 너무 좋으니까 엄마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때로는 말보다 따뜻한 손길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답니다. 그러면 선생님, 그 사랑의 표현 외에도 그 일상생활에서 뭐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표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혹시 이런 말들은 어떻게 들리나요? 너 스스로 할 수 있어. 엄마는 네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더 열심히 하면 될 거야. 응. 그런 말 이렇게 약간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 뭔가 아이에 대한 그 엄마의 그 맹목적인 믿음, 뭐 그런 느낌으로 느껴지는데요? 하지만 이런 말은 얼핏 좋은 표현 같지만 동시에 위험한 표현이에요. 그래요? 이런 말은 부모가 아이에게 기대 수준을 정해놓고 강요하는 표현이 되기도 하거든요. 엄마는 나보고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스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면 아이는
난 해도 안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무기력해지고 의욕을 잃게 돼요. 아이들은 성장해 가면서 일상에서 실패를 마주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아이가 실패를 경험할 때 부모님들은 아이의 실패를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실패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처럼 아이의 실패를 일반화시키는 말은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실패를 했을 때도 그 자존감을 높이는 그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의 기회를 제한하지 말아주세요. 실패가 눈앞에 보이더라도 틀려도 괜찮아 라던가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했으면 그걸로 충분해. 지금은 어렵지만 언젠가는 할 수 있을 거야. 결과가 어떻든 넌 엄마의 소중한 아들이야, 딸이야 라고 표현한다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줄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 있어요. 아, 잘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기보다는 다시 하려고 뭔가 이렇게 시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것이 필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말을 통해 본인의 자아상을 만들어가요. 아이에게 부정적인 피드백을 해야 할 때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시켜 주세요. 그래야 아이는 스스로 존중받는다고 느끼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답니다. 선생님, 그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 우리 그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점이 있을까요? 자존감 있는 자녀로 키우고 싶은 부모님들의 마음은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같습니다.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쓰자면 자녀의 발달 연령을 고려하여 자녀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사회가 정한 기준에 자녀를 맞추기보다 현재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칭찬해주고 인정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해주면 좋습니다. 저건 어렵지만 이건 잘하잖아. 엄마는 네가 자랑스러워. 엄마는 네가 있어서 행복해. 라고 많이 이야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격려하는 것,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지하는 것, 자녀가 못할 거라는 생각에 부모가 대신 해주지 않고 나서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이런 점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선생님, 그 자존감이 높아지면 그 발달장애 아이들의 상동 행동이나 뭐 도전 행동 완화에도 도움이 될까요? 상동 행동은 심리적인 요인보다는 뇌 신경학적 요인에 의해 나타나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도전 행동 완화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도전 행동은 아이가 바람직한 소통이 어려울 때 또는 소통 연습이 안 된 경우에 공격적인 행동으로 본인이 원하는 걸 얻거나 상황을 회피하는 걸 말하는데요. 자존감 형성을 통해 나를 존중하게 되면 품위를 지키고 싶어져요. 그러면서 공격성이 줄어들고 도전 행동이 완화될 수 있죠.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아이들의 자존감 형성에 그 부모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자존감도 유전이 될까요? 성격 형성은 후천적인 요인이 크기 때문에 유전이라 보긴 어렵지만요. 부모와 자녀의 자존감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의 자존감도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부모가 먼저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할 때 자녀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부모의 자존감은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그 발달장애 자녀를 뒀을 경우에는 사회적 시선이나 그 차별을 겪으면서 부모님들의 자존감이 좀 낮아지기 쉽잖아요. 저는 복지관에서 근무하면서 부모님들을 많이 만나는데요.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본인의 자존감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장애 자녀를 돌보는 나는 다른 어떤 사람보다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 나니까 이 정도로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말해주세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위로하고 응원하면서 자존감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먼저 행복하셔야 해요. 부모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즐거우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행복 지수가 결정되거든요. 장애 유무를 떠나서 이렇게 아이들은 가정 속에서 자라나니까요. 가정의 행복이 아이의 행복, 또 가족들의 자존감이 아이의 자존감, 그런 거죠. 근데 선생님, 그 가정의 분위기가 늘 좋을 수는 없지 않나요? 그렇죠. 항상 분위기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가정은 갈등이 있고 때론 피할 수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갈등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냐는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장애 자녀가 있어서 더 힘들다. 아닙니다. 모든 가정에는 해결해야 할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 그 갈등을 마주하면 좋을까요? 가족들이 서로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해야 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한 사람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됩니다. 또 장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은 치료 일정에 학교 일정까지 신경 쓸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가 자신의 에너지를 채울 시간이 없어서 지친 경우가 많습니다. 지칠수록 가족 간의 갈등은 깊어져요. 부모님은 스스로 에너지를 채우셔야 합니다. 부모가 에너지를 채워야 그 에너지로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녀와 편안한 시간을 갖는 것, 그래서 가족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집안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자녀의 긍정적인 점 찾기입니다. 사소한 점이라도 좋아요. 웃을 때 생기는 보조개가 귀엽다던가, 식사 후에 본인 그릇을 잘 치운다던가, 흥얼거리는 소리가 마치 좋은 음악 같다던가, 작은 장점이라도 찾아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 주세요. 자녀는 자기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줘서 좋고,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니 좋습니다. 자녀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건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기에 부모님 기분도 좋아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긍정적인 분위기는 부모님과 자녀를 행복하게 해줄 겁니다. 오늘부터 매일 하나씩 자녀의 긍정적인 면을 찾아서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말씀하실 때 조곤조곤하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귀에도 쏙쏙 들어오는 기분이 들고 뭔가 나도 모르게 감정이 같이 이렇게 막 움직이는, 동요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바로 연습하신 건가요? 티났나요? 피로가 날아가면서 기분이 네. 좋아지네요. 민경님은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재주를 가지셨는데요. 저 좀 잘한 거 맞습니까? 근데 선생님이 또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저도 기분이 덩달아 좋아지고, 이게 긍정적인 점 찾기 효과가 이렇게 바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바로 느꼈습니다. 자, 오늘의 자존감 이야기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선생님, 끝으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짚어주시죠. 마지막으로 자존감은 곧 행복이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부모님들, 먼저 부모님이 행복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행복을 누리면서 스스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본보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마음 깊이 와닿는 말씀입니다. 네, 결국 부모님의 행복이 자녀에게 전해지는 만큼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유은희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